조선의 새벽은 언제나 느릿한 숨결로 시작되었다. 안개가 논두렁 위에 얇게 내려앉고 바람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조용히 흐른다. 이런 새벽빛 속에서 어린 장영실은 늘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기보다 조용히 앉아 세상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가 살던 마을은 큰 길에서도 멀고 궁궐과도 거리가 있었지만 영실에게는 그 모든 공간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작은 세상이었다. 새들이 날아오르는 속도, 바람이 바뀌는 시각, 강물의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지 그는 유난히 잘 관찰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는 자연이 건네는 작은 신호들을 읽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린 영실의 손은 늘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나뭇잎을 뜯어 결을 살피고 부러진 기와 조각을 돌에 긁어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험해 보았다. 누군가 버린 쇠붙붙이를 찾으면 그는 그 작은 금속의 무게와 질감을 한참 동안 느껴보곤 했다. 그의 손끝은 이미 장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음은 자연의 이치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신분이 낮아 나라의 큰 일과는 멀어 보였고 배움의 기회도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지식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았고 시간이 제자리를 찾도록 조용히 기다렸다. 자연이 천천히 흘러가듯 그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흐르기를 바랐다. 어느 날 새벽, 영실은 강가에서 물결이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도 없고 배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물결은 반복되는 리듬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진 움직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영실은 세상의 무수한 현상이 모두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자라면서 이런 감각은 더욱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특별히 주목한 적은 없었지만 조용히 관찰하고 손끝으로 익히는 그의 방식은 그를 점점 특별한 길로 이끌고 있었다. 사람들은 영실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별과 시간, 그리고 세계의 리듬을 읽으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조용한 재능은 마침내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 조선의 하늘을 증명할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찾고 있던 왕의 마음과 영실의 깊고 조용한 관찰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영실의 인생은 이제 마을을 넘어 조선 전체의 시간을 바꾸게 될 여정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장영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은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곳이었다. 낮엔 소박한 일상이 흐르고 밤이면 짙은 고요가 땅을 덮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풍경 속에서 영실은 누구보다 풍성한 세계를 발견하곤 했다. 그는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변화를 오래 바라보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희미한 빛 속에서 영실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농기구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쇠붙이의 표면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지만 영실에게 그 모습은 단순한 낡음이 아니었다. 그는 손끝으로 금속 위를 천천히 훑으며 마치 금속 속에 숨어있는 기운을 느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금속이 식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 두드렸을 때 들리는 미세한 음색의 차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무게감까지 그는 조용히 기록하듯 마음에 새겼다. 어른들은 영실을 종종 이해하지 못했다. 영실아, 너는 왜 저리 오래 쳐다만 보느냐? 쓸 일도 없는 쇠붙이를. 하지만 영실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도구를 들어 빛에 비춰보고 귀를 가까이 대어 소리를 듣고 땅에 두드려 울림을 살폈다. 사람들은 그저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영실에게는 금속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였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것은 빗물이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마당 한쪽의 작은 웅덩이로 향했다. 물 위에 떨어지는 빛의 잔물결이 어떻게 흩어지고 모이는지를 관찰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결은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고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표면의 반짝임이 달라졌다. 영실은 마치 자연이 숨쉬는 방식을 노트에 적듯 마음속에 정리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 대장간에 들렀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을 두들기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고 영실은 그 소리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멈추었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금속은 다른 음을 냈고 영실은 그 차이를 귀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망치질이 잠시 멈춘 순간 대장장이는 땀을 닦으며 영실을 보았다. 영실아, 또 왔구나. 너는 정말 이상한 아이야. 쇠 두드리는 소리가 그리 재미있니?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달라요. 금속이 말하는 것 같아요. 대장장이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귀는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영실은 대장간에 더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뜨거운 쇠가 식으며 변하는 색의 단계, 망치가 금속을 누르는 압력에 따라 생기는 미세한 결의 차이를 꼼꼼히 관찰했다. 불꽃이 튀어오르며 금속을 감싸는 순간 영실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에게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열과 냉기, 금속의 숨결, 장인의 손길이 동시에 춤을 추는 듯했다. 영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실험을 했다. 2개의 얇은 나뭇가지를 묶어 간단한 저울처럼 만들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비교하며 간단한 시간 측정을 시도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눈이 따라갔다. 이런 습관은 아무도 모르게 영실의 사고를 깊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실은 달빛 아래서 조용히 석고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낮 동안 대장간에서 보았던 금속의 융합 과정을 떠올렸다. 서로 다른 재료가 열에 의해 하나가 되고 다시 식으며 새로운 형태로 굳어지는 그 과정은 그에게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만약 시간이란 것도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건 아닐까? 영실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질문을 던졌다. 시간을 재는 도구는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영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로 흐름을 남기는 물시계, 해가 지는 각도로 시간을 표시하는 해시계. 그는 언젠가 자연의 움직임을 더욱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꿈은 아직 희미했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영실은 알고 있었다. 세상이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을 오래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관찰들이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발명품으로 이어질 줄은 영실 자신도 알지 못했다.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이미 조선의 시간을 바꿀 기술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장영실이 15을 넘기던 어느 해, 조용하던 그의 삶에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을 중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의 첫 순간을 음미했고 낮에는 대장간과 논밭 그리고 작은 실험을 반복하던 장소들을 오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더 멀리, 더 넓은 곳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세상의 작은 질서를 찾아다녔다. 바람이 바뀌는 순간 금속의 울림이 달라지는 이유, 물방울이 만드는 일정한 간격, 별이 뜨는 각도, 그 모든 것이 영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조각들이 언젠가 하나의 길로 이어질 것임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기침을 조심스레 삼키며 길을 걷던 중년의 관원이었다. 온몸을 둘러싼 옷감에서 먼 길을 온 피로가 느껴졌지만 Greetings from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예리하고 조용했다. 사람들은 관원이 마을에 온 이유를 알지 못했고 대부분의 이들은 그가 스쳐 지나가는 손님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관원의 발걸음은 대장간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금속을 바라보는 소년 장영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장장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관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계엄하신 분이 이런 작은 마을까지 오시다니요. 무슨 일로? 관원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기슭에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다만 조용히 말했다. 나라에서 기술을 가진 자들을 찾고 있소. 왕께서 새로운 도구와 기계를 만들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지. 대장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속을 내려놓았다. 마을에는 특별한 이는 없습니다만 저 아이가 있습니다. 관원의 시선이 영실에게 향했다. 소녀는 손에 쥔 작은 철조각을 햇빛에 비추어 보며 빛의 반사를 살피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빛 속에 숨어 있는 규칙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깊고 진지했다. 관원은 천천히 다가갔다. 소년, 이름이 무엇이냐? 영실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장영실입니다. 네가 금속을 잘 다룬다 들었다. 혹은 금속의 성질을 듣는다고 하더군. 영실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소리가 다르게 들려서요. 관원은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작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너는 어떻게 배운 것이냐?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보고 듣다 보니. 영실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재능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관원은 그러한 답을 듣고도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다.
왕께서는 하늘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자 하신다. 너 같은 눈과 귀를 가진 자가 필요하오. 영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불꽃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다. 관원은 대장장이를 지나 마을 이장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장은 영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영실아, 왕께서 찾으시는 인재라 하는데 너를 궁궐로 데려가고 싶다시는구나. 네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영실은 손에 쥔 금속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오래도록 관찰하던 그것이 서든리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까지 마을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자신이 알던 세계가 조금 좁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영실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한 바람 소리,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먼 곳에서 울리는 물레방아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한데도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분명한 빛을 내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나도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영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며칠 뒤 관원은 다시 마을을 찾았고 영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마을을 떠나 왕의 명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익숙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 머무를 것인지. 영실은 긴 시간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궁궐에 가겠습니다. 관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는 스스로의 길을 걷는구나. 앞으로 네가 보게 될 세계는 지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너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장영실의 발걸음은 마침내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나무다리에 마지막으로 발을 딛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어릴 적부터 관찰하던 수면의 잔물결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느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물결은 마치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제 너의 시간을 찾아가라. 그는 가벼운 숨을 내쉬고 천천히 길을 떠났다. 그가 걷는 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오늘은 그 길이 마치 영실만을 위해 열려 있는 듯 했다. 앞으로 수많은 기술과 발명,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마음과 손끝에 깃든 재능은 이미 조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장영실이 마을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궁궐의 문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먼 길을 걸으며 머릿속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발걸음은 신기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퍼뮬레이션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빛은 아직 낮게 깔려 있었다. 성문을 이루는 거대한 나무와 돌은 조용하게 서 있었고 그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영실은 그 앞에서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동안 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관원은 영실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긴장되느냐? 영실은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관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럴 수밖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 눈과 손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찾게 될 것이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차가운 아침 공기가 영실의 얼굴을 스쳤다. 마치 새로운 삶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듯 했다. 궁궐의 첫 발걸음. 궁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새의 짧은 울음소리였다. 나무들 사이로 빛은 부드럽게 흩어져 있었고 바람은 궁궐의 넓은 뜰을 큰 물결처럼 감싸고 있었다. 영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마을과 달랐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목적이 있었다. 물을 나르는 사람, 문서를 옮기는 사람, 조용히 빗자루를 움직이는 궁인들. 전부가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영실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다. 관원은 영실을 한 건물 앞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장인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다. 왕께서 특별히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이곳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장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무겁고 긴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손끝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숙달된 장인의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관은 장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왕께서 찾는 재능을 가진 소년입니다. 장인은 영실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영실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장인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이 고르지 않구나. 그러나 그 대신 관찰하는 손이로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고 견하의 결을 느끼는 손이다. 이런 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영실의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던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두려웠다. 첫날 밤, 기묘한 정적. 해가 천천히 지고 궁궐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영실은 낯선 침상에 누웠다. 창밖에서는 매미 대신 풀벌레들이 작은 울음을 내고 먼 뜰에서는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지나갔다. 영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고향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밤의 숨결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침묵수 속에서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궁궐의 장인은 영실의 손을 관찰하는 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과연 자신의 손에 그런 힘이 있을까? 그저 물결을 오래 바라보고 금속의 울림 차이를 귀로 느끼는 것이 특별한 일일까? 영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느껴온 보이지 않는 규칙들, 바람의 흐름, 금속의 숨, 물의 리듬, 그 모든 경험이 궁궐이라는 더 큰 세계에서 다시 이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궁궐의 첫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묘하게 생명력 있는 정적 속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기술의 세계가 열리다. 이른 새벽 장인은 영실을 작업장으로 데려갔다. 작업장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다양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영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어떤 도구는 특정 방향으로 빛을 반사했고 어떤 도구는 아주 작은 기울기에 따라 음이 달라졌다. 도구들이 놓인 위치는 엉성한 듯 보이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다. 장인은 도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보거라. 설명은 나중이다.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금속의 표면을 천천히 만지고 바람이 창을 통과해 만드는 작은 흔들림을 보고 오래된 나무가 내는 진동을 들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아직 문장으로는 읽히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 언어였다. 조선 그날 저녁 장인은 영실을 조용히 불렀다. 너에게서 드문 감각을 보았다. 영실은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감각인가요? 장인은 천천히 대답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결을 읽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기술의 뿌리다. 영실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장인은 말했다. 너는 곧 왕을 뵙게 될 것이다. 영실은 떨림을 느꼈다. 두려움이기도 했고 기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작은 길들이 이제 조선 전체의 시간을 바꾸는 더 큰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궁궐의 어둠은 천천히 깊어졌고 장영실의 운명도 그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궁궐에 온 지 며칠째 되던 새벽, 장영실은 잠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는 아직 빛이 오르기 전에 짙은 정적이 깔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날개를 털었다. 영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미세한 떨릴림, 공기가 흔들리는 작은 결, 그리고 그 울림이 방 안으로 퍼지는 방향까지. 그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그는 왕을 뵙게 되는 날이었다. 가슴은 조용히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어떤 묘홍이 고요함이 더 컸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다. 작업장에서 그를 지도하던 장인은 새벽부터 영실을 찾아왔다. 준비되었느냐?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모르겠지만 피할 수는 없는 길 같아요. 장인은 미소를 짓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해야 할 것은 잘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너의 눈과 손이 본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경복궁의 깊숙한 길을 지나 관원과 장인은 영실을 데리고 경복궁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침 햇빛은 아직 성문을 넘지 않았고 나무들은 조용히 물기를 머금은 채 새벽 공기를 내쉬고 있었다. 영실은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정갈하게 쌓인 돌담, 가지런한 기둥들,
바람이 스치며 만든 미세한 흔들림. 궁궐의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 보여 오히려 자연스러운 듯 했다. 왕께서 기술 사람들을 따로 만나시는 날이요. 겁내지 마라. 관원이 조용히 말했지만 영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평생 스스로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왔다. 바람의 속삭임, 물결의 규칙, 금속의 미세한 울림. 이런 것들이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감각들은 그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왕의 앞에 서다. 긴 복도를 지나 작은 정전으로 들어서자 그곳엔 조용한 권위의 기운이 가득했다. 왕은 높은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몇 명의 학자와 기술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실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나무 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고요한 순간이었다. 왕은 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장영실이라 하느냐? 예, 전하. 영실은 최대한 조용히 대답했다. 왕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도 따뜻했으며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네 재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의 움직임을 잘 읽는다 하더구나. 영실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그냥 오래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바람도, 금속도, 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말해줍니다. 왕은 그 대답에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다. 마치 예상치 못한 단순함 속에서 깊이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작은 실험, 그러나 확실한 증명. 왕은 영실의 재능을 직접 확인하고자 작은 도구를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오래된 금속 구슬과 얇은 동판, 그리고 미세한 경사면이었다. 왕은 말했다. 이 구슬을 굴러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네 눈으로 판단해 보아라. 구슬은 경사면 위에서 일정하게 굴러야 했지만 중간에서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고 방향이 살짝 틀어졌다. 학자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서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영실은 구슬이 떨어지는 순간에 작은 울림을 들었다. 그 울림은 금속의 결이 틀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결을 어긋나게 만든 것은 습기였다. 경사판 왼쪽 아래가 조금 젖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금속이 눅눅해져 구슬의 마찰이 달라집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장인은 놀라며 영실을 바라보았다. 관원도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귀는 금속의 숨을 듣고 네 손은 그 결을 느끼며 네 눈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본다. 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실을 바라보았다. 나라에 필요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로다. 영실의 가슴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뛰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작은 감각들이 이곳 궁궐에서는 재능이 되었고 왕 앞에서는 힘이 되었다. 임무를 받다. 왕은 곧바로 명을 내렸다. 이 아이를 장인들과 함께 두고 천문과 기계의 일을 배우게 하라. 자연을 읽는 감각을 나라의 시간에 쓰도록 하라. 그 순간 영실은 이해했다. 자신이 마을에서 바라보던 별과 바람,
물결과 금속의 리듬이 이제 나라의 시간을 움직이는 기계가 되고 백성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것임을.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그날 밤 영실은 침상에 앉아 손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잔잔했다. 마을에서 혼자 바라보던 하늘을 이제는 왕을 위해 바라보게 되었고, 자연 속에서 혼자 깨닫던 작은 규칙들이 이제는 조선의 시간을 움직일 실마리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다. 아니,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창밖에는 별들이 조용히 떠 있었다. 마치 영실에게 오래전부터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듯한 그 조용한 빛으로. 그렇게 장영실의 삶은 조선의 시간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장영실이 왕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한 지 며칠이 지난 뒤 그는 본격적으로 궁궐안 장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궁의 길들은 고요했지만 영실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향의 소년이 아니었다. 조선의 시간을 맡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려온 아직은 미숙하지만 특별한 손끝을 가진 존재였다. 작업장은 궁 깊숙한 곳에 있었다.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이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 나무 향과 금속 향이 섞인 묘한 냄새가 풍겼다. 영실은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어쩐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고향의 대장간 앞에서 느꼈던 뜨거운 숨결이 조금 부드러워진 형태 같았다. 문을 열자 여러 장인들이 이미 자리에서 도구를 정리하거나 불을 살피고 있었다. 장인은 영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이곳에서 기술의 바탕을 배운다. 천천히 오래 바라보고 조용히 느껴라. 그게 네 재능의 시작이다. 영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없이 도구들이 놓인 자리로 다가갔다. 다양한 금속 조각, 절반만 깎인 나무, 기이한 모양의 바퀴,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구멍들이 뚫린 판들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었다. 영실은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중간 크기의 금속판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빛은 일정하게 반사되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영실은 그 흔들림의 이유를 생각했다. 그 판은 열을 잘 받지 못한다. 뒤에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쇠 속에 섞인 불순물이 차이를 만들어냈지. 너는 이미 그 결을 본 거다. 영실은 조용히 금속판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직 많은 걸 모른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금속과 재료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과 균형이 있었다. 그리고 영실은 그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생기는 미세한 차이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장영실의 첫 수업, 자연을 읽는 법. 장인은 영실을 작업장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작고 단순한 물시계의 형태를 닮은 기구가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
물이 담기는 부분과 그 물이 떨어지는 통로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서 시작한다. 장인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재는 기계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물이 흘러가는 소리, 움직이는 결, 떨어지는 속도, 모든 것을 느끼고 기억해야 한다. 영실은 물그릇 위로 몸을 조금 숙였다. 물방울이 통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은 단순해 보였지만 어떤 순간에는 조금 더 빠르게, 또 어떤 순간에는 아주 느리게 떨어졌다. 그 변화는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정도였다. 하지만 영실은 그 작은 차이를 듣고 있었다. 물방울이 통을 때릴 때 나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 통 안쪽의 벽면에 스치는 물의 감촉, 그 흔들림이 만드는 진동. 그것들이 모두 시간의 결을 만들고 있었다. 장인은 영실의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시간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물을 흘려보는 일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가장 일정한 흐름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게 쉽지 않다.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물의 움직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지만 자연의 사소한 변화들을 보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장인의 시험, 금속의 숨을 읽어라. 그날 오후 장인은 영실을 금속 공방으로 데려갔다. 불은 이미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금속을 달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금속의 성질을 배운다. 장인은 말하며 한 덩이의 철을 불 위에 올렸다. 새가 붉은 빛을 띠며 달궈지기 시작하자 공기 속에 뜨거운 열이 퍼졌다. 장인은 달궈진 금속을 꺼내 망치로 두드렸다. 딱, 딱, 딱. 새가 숨을 쉬듯 울리는 소리가 작업장 안에서 퍼졌다. 그 소리는 일정한 듯 했지만 중간중간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겼다. 영실아, 무엇이 들리느냐? 장인이 물었다. 영실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진동이 금속 표면을 타고 번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부분은 울림이 깊고 어떤 부분은 얕아 같다. 그 차이는 금속이 고르게 달궈지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이었다. 금속이 숨을 고르지 못해요. 영실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떤 곳은 더 뜨겁고 어떤 곳은 아직 차갑습니다. 장인은 잠시 말없이 영실을 바라보았다. 맞다. 보지 않고도 아는구나. 그 말에 영실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인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너는 기계를 만들 사람이 될 것이다. 장인은 조용히 말했다. 기계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새 틀로 묶는 일이다. 너는 이미 첫 발을 내딛었다. 밤의 공부, 조용히 스며드는 지식. 그날 밤 영실은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뜰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은 천천히 기와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영실은 낮 동안 보았던 금속, 물, 불, 바람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들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모두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리듬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다스리는 것이 기술이었다. 영실은 천천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 손은 아직 거칠고 어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과거도 미래도 담긴 듯한 묘한 감각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내일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겠지?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이 얼마나 길고 깊은지, 그 길이 조선의 시간을 바꾸게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시작점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작은 떨림으로 마음에 남았다. 밤은 천천히 깊어지고 그 속에서 장영실의 재능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장영실이 궁궐에서 기술을 배우며 지낸 지 어느새 몇 달이 지나 있었다. 그동안 그는 물의 흐름, 금속의 성질, 나무의 결, 바람이 스치는 소리까지 자연과 도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신호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영실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날 장인은 그렇게 말하며 영실을 궁궐의 뒤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넓은 언덕이 있었고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늘만큼은 탁 트여 있었다. 밤바람이 은은하게 불어와 맑은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밤하늘과 별자리, 장영실의 새로운 교과서. 영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어떤 별은 흐릿했고 어떤 별은 작은 떨림을 내며 맑게 반짝였다. 영실은 그 풍경이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장인은 별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들은 세월이 흘러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늘은 자연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가진다. 그러니 시간을 재는 기계를 만들려면 이 하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영실은 숨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별빛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미 느끼고 있었다. 바닷가의 물결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흐름, 바람과 달리 흔들림이 거의 없는 고요한 움직임.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어떤 재료보다도 순수했다. 영실은 조용히 말했다. 별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장인은 미소 지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별도 움직인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일정한 흐름으로. 영실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더났다. 자연의 모든 흐름, 물, 바람, 금속, 나무, 그리고 하늘.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느껴온 작은 신호들도 모두 그 리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조선의 시간을 바꾸는 초석, 추구기와 혼천의의 기초. 며칠 후 장인은 영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기계라기보다는 거대한 구조물에 가까웠다. 커다란 원과 축으로 이루어진 낯설지만 묘하게 아름다운 장치, 혼천의의 기본 형태였다.
이것이 하늘을 기록하는 기계다. 장인은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달의 속도를 기록하면 나라의 시간과 농사의 흐름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 영실은 숨을 들이쉬며 다가갔다. 그는 금속의 작은 기울기, 바퀴의 무게 중심, 축의 균형을 보는 순간 자신이 익숙하게 느끼던 감각들이 동시에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걸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영실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오히려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장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라면 할 수 있다. 너는 금속의 결을 보고 바람의 흔들림을 듣고 물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졌다. 기계란 결국 이러한 자연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영실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자연 속 작은 변화들을 읽어낸 이유, 이제 그 이유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관찰의 밤, 장영실의 고독한 공부. 장인은 영실에게 혼천후의 기초 설계를 맡기지 않았다. 아직은 이른 단계였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영실에게 말했다.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아무것도요? 그래. 단지 자연을 보아라. 별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물의 속도를 듣고. 그러다 보면 네 마음속에서 기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영실은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 오래 바라보고 조용히 느끼는 것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영실은 다시 언덕 위에 섰다. 별빛은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달빛을 실어 나르며 부드럽게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이는 손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 위에 얹힌 별빛은 아주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별빛이 떨어지는 각도, 바람이 흐르는 방향, 언덕 아래 작은 연못의 물결이 만드는 반사,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기계도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거겠죠?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작고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 자연의 움직임을 담아낼 새로운 시간의 틀이었다. 기계의 첫 그림자가 마음속에 그려진 순간 영실은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렸더만 조금작의 주계마다 난다. 극으면 차명,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분명해졌다. 자연의 규칙을 그대로 담아내는 기계. 그것이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 보이지 않던 흐름, 느껴져지지 않던 떨림,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분명하게 마치 손끝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은 깊었다. 그러나 장영실의 마음속에서는 조선의 시간을 바꾸게 될 첫 기계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장인은 작은 종이와 붓을 영실에게 내밀었다. 오늘은 네가 본 것을 그려보아라. 기계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영실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었고 기계를 본격적으로 설계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장인의 말은 분명했다. 형태가 아니라
흐름을 그리라는 것. 영실은 붓을 들고 천천히 종이 위에 첫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직선도 아니고 완전한 곡선도 아니었다. 마치 별의 움직임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떠올리며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작은 파동을 선으로 나타냈다. 장인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기계의 중심은 네가 보고 들은 리듬이다. 그 리듬이 있어야 도구는 시간을 잴 수 있다. 영실은 종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린 선들은 미완성이고 어딘가 어설퍼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자연의 흐름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기계는 자연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이구나. 예상치 못한 계기, 물이 들려주는 또 다른 진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관찰과 그림으로 보내던 어느 날, 영실은 남쪽들에 놓인 작은 연못을 보다가 눈을 멈추었다. 비가 조금 내려 연못 위에는 가느다란 물결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 물결이 일정한 간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빠르게, 가끔은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실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연못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바람의 흐름과 햇빛의 반사, 물의 깊이가 만드는 작은 차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깊이가 다르구나. 영실은 중얼거렸다. 연못의 깊이가 변할 때 물결의 속도와 모양도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 작은 깨달음은 놀라울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속도는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을 정확하게 재려면 물의 흐름이 일정해야 한다. 어네스트해야 한다. 기계가 흐름을 만들어내지만 그 흐름이 자연과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실은 처음으로 물시계의 정확성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 떨어지는 기계가 아니라 자연의 조건을 맞추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새로운 형태가 떠오른 밤. 그날 밤 영실은 다시 언덕 위에 섰다. 달빛은 연못의 물에 비치며 흔들렸고 하늘의 별들은 변함없는 움직임으로 밤을 지키고 있었다. 영실은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물의 흐름과 별의 움직임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분명한 형태를 보았다. 하늘의 규칙을 닮은 곡선, 물의 흐름처럼 일정하게 움직이는 축, 금속의 울림이 균형을 맞추는 바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틀. 영실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게 기계의 첫 모습이겠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직 이름도 없는 작은 씨앗 같았다. 하지만 그 씨앗은 조선의 시간을 바꾸게 될 거대한 발명품의 시작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전하가 원하신 시간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곧 이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답이 들려왔다. 할 수 있다. 네가 본 자연의 흐름이 너의 손끝으로 이어질 것이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뒷목을 스쳤다. 마치 자연이 그의 깨달음을 축복하는 듯 했다. 영실의 성장, 조선의 기술이 깨어나다. 이제 영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흐름을 이해했고 그 흐름을 기계의 형태로 옮길 수 있는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움직임을 시간으로 옮기고 물의 속도를 기계의 심장으로 만들며
금속의 울림을 균형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조선에 또 있을까? 장인은 가끔 영실을 보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곤 했다. 그리고 영실은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조용한 순간들이 지금 이 하나의 길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음을.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일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는 기계의 씨앗이 언젠가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밤은 깊어지고 영실의 마음속에서는 조선의 새로운 시간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장인은 나무와 금속을 준비해 두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진짜 손을 써보아라. 기계는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만 숨을 쉬는 것은 금속과 나무를 만날 때다. 영실은 조심스럽게 나무 조각을 손에 들었다. 나무의 결은 고요했지만 결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속이 단단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이 다르게 울렸다. 그는 나무를 두드려 보고 결을 따라 깎아보았다. 조금이라도 결을 거스르면 금이 갔다. 그러나 결을 따라 흐르면 나무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모양을 잡아갔다. 금속도 마찬가지였다. 열을 먹여 부드럽게 하고 망치로 두드리며 결을 고르게 만드는 일.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장인은 영실의 작업을 지켜보며 말했다. 너는 재료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구나.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무가 어디로 깎여야 하는지, 금속이 어디에서 숨을 내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장인은 깊이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장인의 마음이다. 기계는 손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마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밤을 잊은 소년, 몰입의 시간. 며칠 동안 영실은 먹고 자는 시간을 잊을 정도로 작업에 몰두했다. 새벽이 되면 하늘을 보았고, 낮에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금속과 나무를 만지며 형태를 완성해 나갔다. 그가 만들어가던 기계는 여전히 미완성이었지만 기계의 심장이 될 부분, 즉 시간을 일정하게 흐르게 만드는 장치는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장 균형 잡힌 흐름을 찾기 위해 물의 무게, 통로의 넓이, 그릇의 깊이를 조절했다. 때로는 물이 너무 빨리 떨어졌고 때로는 너무 느리게 흘렀다. 작은 기울기 하나에도 바람이 스치는 방향 하나에도 물의 움직임은 민감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영실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흐름이 어긋날 때마다 조금씩 수정했고 어느 순간엔 물의 움직임이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 순간 그는 중얼거렸다. 이것이 시간의 숨결이구나. 장인의 눈에도 보인 놀라운 성장. 어느 날 저녁 장인은 영실이 만든 작은 구조물을 들여다보았다. 물방울이 통 안을 따라 떨어지는데 그 속도는 놀라울 만큼 일정했다. 기계는 아주 조용한 소리로 움직였고 그 조용함 속에서 일정한 리듬이 느껴졌다. 장인은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이건 이미 기계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 시간의 흐름을 품고 있다. 영실은 손에 묻은 금속가루를 털며 말했다. 아직 멀었어요. 별의 움직임을 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물의 흐름을 완전히 잡기에는 제 손이 아직 미숙해요. 장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계는 서두를수록 멀어진다. 너는 이미 자연을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가 곧 기계가 된다. 영실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첫 기계의 심장을 보며 앞으로 만들어질 더 거대한 도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선명하게 빛났다. 조선의 시간에 한 발 더 다가가다. 그날 밤 영실은 다시 언덕에 올랐다. 달빛은 연못 위에 잔잔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은 천천히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계의 심장 부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직 매우 작은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흐름과 자신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영실은 조용히 속삭였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이 작은 기계가 언젠가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별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마치 미세하게 빛을 흔들며 영실의 질문에 조용히 답하는 듯 했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짜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조선의 시간을 바꾸는 거대한 발명품, 즉 자격루, 혼천의, 치국이 같은 도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끝도 이미 알고 있었다. 조선의 시간은 지금 아주 조용히 장영실의 손끝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작업 끝에 장영실의 손끝은 점점 더 안정된 움직임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를 즉시 알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다. 장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비로소 네 손이 자연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고 조용히 말했다. 영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으로 금속의 축을 다듬고 물의 통로를 맞추고 나무 틀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기계는 이미 형태를 갖추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리듬을 조선의 시간으로 옮기는 마지막 숨결이었다. 마지막 조율. 물의 소리가 시간을 만들다. 영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작은 물그릇 위에 천천히 물을 부었다. 첫 번째 물방울이 높은 통에서 떨어졌다.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규칙은 분명했다. 뚝, 뚝, 뚝. 그러나 몇 번 지나지 않아 속도가 약간 빨라졌다. 영실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기계를 멈추고 통의 너비와 깊이를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조정했다. 물이 흐르는 구간을 다시 다듬고 통로의 각도를 아주 조금 바꾸었다. 다시 물을 부었다. 뚝, 뚝, 뚝. 이번에는 흐름이 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한참 지나자 이번에는 조금 느려졌다. 영실은 다시 통을 들어 물의 무게를 조절하고 바람이 들어오는 틈을 손으로 막아보았다. 장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시간은 그렇게 쉽지 않지 하고 중얼거렸다. 영실은 멈추지 않았다. 물의 깊이와 기울기, 통로의 길이, 바람의 영향.
그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맞추며 기계가 자연의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율해 갔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새벽이 밝을 때까지 그는 물의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 이 소리다. 뚝, 뚝, 뚝. 마치 밤하늘의 별이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와 닮아 있었고, 달이 시간을 가르는 방식과도 비슷했다. 그 흐름은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도 완벽했다. 첫 작동. 기계가 호흡을 시작하다. 장인은 영시를 불렀다. 이제 기계를 완전히 작동시켜 보아라. 영실은 긴장된 손으로 기계를 세우고 물이 들어있는 통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은 균일한 속도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 연결된 금속 장치는 그 흐름을 받아 부드럽게 작은 바퀴를 돌렸다. 바퀴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기계의 속 구조물들을 움직였다. 딸깍, 딸깍, 딸깍. 규칙적인 소리가 작업장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청명했고 영실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감동이 있었다. 장인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시간이 움직이고 있구나. 영실은 두 손을 모으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승님, 정말 시간이 제 손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연이 흘러가는 시간을 네가 만든 그릇이 받아들인 것이다. 영실은 기계를 바라보며 작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알았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 조선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이라는 것을. 새벽의 고요. 기계가 세상에 태어나다. 기계는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작동했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도 바퀴가 움직이는 속도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새벽바람이 작업장 문틈으로 들어오고 바깥에서는 첫 새소리가 들려왔다. 영실은 그 소리와 기계의 리듬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꼈다. 장인은 기계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이제 전하께 보여드릴 시간이다. 영실은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작은 기계가 정말로 조선의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기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더 정확한 도구, 더 큰 구조, 더 안정적인 기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움직였고 시간은 흘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장영실의 결심. 더 먼 하늘을 향해. 그날 밤 영실은 다시 언덕에 올랐다. 달은 연한 빛을 내며 천천히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별자리는 변함없는 위치에서 우주의 리듬을 알려주고 있었다. 영실은 조용히 속삭였다. 저 하늘의 움직임을 언젠가는 모두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언네스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길은 단순한 기술자의 길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를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남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계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지만
그 기계가 언젠가 혼천의가 되고 간의가 되고 자경루가 되고 나라의 시간을 지키는 도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영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전하, 조선의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라다이은 부드럽게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별빛은 마치 응답하듯 아주 약하게 반짝였다. 그렇게 조선의 새로운 시간은 고요한 밤, 한 소년의 가슴 속에서 또 한 번 태어나고 있었다.